지방선거용 종합특검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번에 법사위에서 논의했던 법안보다 그 수사팀 구성이 매우 이상하게 구성이 됐습니다. 지금 기존의 3대 특검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것들은 양평군 공무원이 수사받던 중에 인권 침해적인 상황에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고 또 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관련돼서 금품 진술이 버젓이 나왔는데도 그것을 뭉개고 있다가 공소시효가 도과되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수사팀이 편향되고 사법적인 통제를 제대로 못 받아서 생긴 현상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파견 검사 숫자는 3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낮추고요. 파견 공무원 수는 70명에서 130명으로 2배 가까이 대폭 늘렸습니다. 특별수사관 숫자도 50명에서 100명으로 2배를 늘렸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현재 최초의 민주당이 발의했던 법안도 지금 3대 특검을 가지고 6개월을 수사했는데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수사를 진행해 놓고 수사팀 규모를 거의 비슷하게 했었는데 이거는 오히려 지금 수사팀 규모를 대폭 늘려서 실질적으로는 거의 그 100명 넘는 인원을 한꺼번에 확 늘린 것이거든요. 지금 민주당의 한명도 원내대표가 아침에 그 유튜브 방송에서 얘기했던 내용과 사실은 같은 겁니다. 그냥 수사 규모를 대폭 늘리겠다 말 한마디 해서 그냥 확 늘려버린 것인데 이 파견 검사 숫자가 줄어든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특히 특검이 편향되게 사건 방향을 제시했을 때 법리나 어떤 재판의 어떤 공정성 문제 때문에 이의 제기한 검사들은 다 빼버리고 오히려 말 잘 듣는 공무원들로만 구성되겠다 이런 의도가 숨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강한 의구심이 들고요. 검사 숫자를 30명에서 15명으로 늘리면 그나마 사법적인 통제 기능이 떨어지는 데다가 특별수사관 숫자는 또 2배로 늘려요. 그럼 특별수사관은 이 전문 직업인도 아니고 딱 이 특검을 위해서 임명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출세 욕에 좀 사로잡힐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수사나 이런 것에 있어서 인권 보장이나 적법 절차보다는 실적 위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이 법안이 지금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사실상 취지는 여야의 이견을 좁히고자 한 것인데 법사위에서 했던 전체회의에서 논의했던 안보다 수사팀 규모를 거의 배로 늘려서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매우 부당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수사 범위도 이게 기존보다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그 수사 대상 범위를 보면 노상원 수첩이라는 걸 빌미로 해가지고 이때까지 했던 모든 대한민국의 군사 작전 활동을 다 들여다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보 상황도 이렇게 심각한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고민 없이 만약에 여기 국방장관도 계시지만 군의 사기도 생각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군 통수권을 행사하려고 하면은 기존에 작전 활동했던 것에 대해서 전부 다 특검 수사를 받아가면서 어떻게 나라 안보를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매우 문제가 많다라고 보고요. 이 법안 문제 관련해서도 지금 저번에 법무부 장관님께도 한번 제가 당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미제가 50% 이상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한정된 인력으로 또 한정된 예산으로 하려고 하면 사실 이런 것보다 현재 유족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무안공항 그 여객기 참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전원 생존했을 거라는 보고서까지 발표됐거든요. 그러면 한정된 국가 자원을 쓰는 데 있어서 그렇게 국민적인 의혹이 많고 유족들이 지금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특검법이 더 우선이지 이미 6개월 한 특검을 또다시 6개월을 더 한다라고 하면 딱 날짜도 지방선거에 맞춘 것이거든요. 1년 동안 같은 것을 수사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위헌 요소가 많다라고 보는데 장관님 한번 거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어쨌든 뭐 특검
뭐 수사 대상이나 범위를 결정하는 문제는 뭐 국회의 입법정책적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결정할 사항 아니겠습니까? 다만 검사의 파기 인원이 줄어든 거에 관련해서는 기존 특검에서는 검사들이 일부 이제 수사에도 상당 정도 참여했었는데 이제는 검사들이 그야말로 법리 검토 또는 적법 절차의 준수 또 인권 보호 문제 이런 문제에 한정하고 수사는 뭐 특별 수사관이나 또 일반 수사관들이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다만 뭐 중요한 의원님께도 말씀하신 것처럼 파견 검사가 많았던 관계로 검찰의 사건 처리가 지연된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그런 면에서 크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석준 위원님. 이렇게 새 인사를 이렇게 처음 드리게 돼서 좀 송구스럽습니다. 지난 5일 작고하신 제 빅모상에 또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은 사실은 그래서 자중하면서 좀 이렇게 조용히 질의를 하고 싶지만 조금 상황이 좀 너무 심각한 것 같아서 조금 언성을 높여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방부 장관님, 네. 우리 25년 초에 우리 26년 연말에 그 진짜 이렇게 지급돼서 정상 집행돼야 될 예산이 국군 전력운영비와 방사청 방위력 개선비가 지급되지 않아서 금년 중에 9일간의 공백이 생겼던 일이 있었죠. 네.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이재명 정부 출범하면서 뭔가 어차피 새롭게 등장한 정부는 보다 더 국민들에게 더 좋은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보답을 해야 되는데 정권 초부터 무슨 해경이 어떻게 그 민간인 구조하다가 어이없는 이런 죽음을 당하고 그것도 은폐 사건이 벌어지고 또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가 말이죠. 뭐가 문제가 있어서 고친다고 해놓고는 그게 화제로 이어져 갖고 장기간 국가 전 많은 부처에 업무가 마비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어서 지금 최근에는 우리 안보 상황이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북한은 지금 적대적 두 국가론을 얘기하면서 이제는 노골적인 겁박을 하지 않는 상황 아닙니까? 거기다가 국제적으로는 지금 전쟁이 두 개의 전쟁이 존재하고 또 그야말로 국가 간의 이제는 논리에 의해서 어디에서 어떤 식의 이제 군사 도발이 발생할지 모르는 이 엄중한 시기에 군인들에게 인건비, 뭐 심지어 뭐 먹고 하는